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8장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하지 않고 예정도로 가에 있는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컨설팅 사례입니다. 자, 도시계획 도로 예정선과 현황도로 차이가 있어 건축 신청 부지, 즉 대지가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접하지 않고 일부가 지목이 도로인 현황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법 2조 1항 11호 및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될 수 있을지 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소로 1위인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 8에서 10m 너비로 결정돼 있는데 그 위쪽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황도로로 노란 색깔의 현황도로로 접해 있는 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신축 허가를 넣을 때 이 현황도로가 오래돼서 이미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바꾸지 않는 한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5구 법정도로이므로 그 예정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하고 만약 준공시까지 예정도로가 완성되지 못하면 건축법 기준에 맞는 통로만 있어도 된다고 4m 너비의 통로만 있어도 된다고 건축행정 길라잡이가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도로는 통상 8m인데 막다른 도로가 뭐 35m 이렇게 되면 6m이겠지만 보통 너비 4m 너비면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공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대지는 2018년 10월 31일 건축허가, 신축허가를 접수했는데 건축법 44조 대지의 접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도로에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건축법 도로가 아니면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해 있거나 그 예정도로 일부를 통로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이고요. 왼쪽에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인데 왼쪽에 개발하는 부지와 도시계획 도로와 사이에 1m 미만의 현황 도로가 오래된 마을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현황 도로가 사유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국공유지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된 등 형질 변경이 필요하면 그 관리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로 지자체가 됩니다.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 및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민법 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이건 219조의 주의토지통행권처럼 지하에 수도나 전기, 가스를 매설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옆당 주인한테 양보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시설권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219조에 따른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때문에 맹지가 된 사유지가 있다면 그 대지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국공유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용허가 대상이 되면 시설권 또는 통행권을 허용해라 하는 의미죠. 그리고 건축법 44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거나
주변에 건축물이 영구적으로 지어지지 않을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아닌 건축 신고 정도는 수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란 대법원 판례에서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이후 도로를 이용하면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건축법 34조 1항 단서 소정에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하상도로가 장마시에 일시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제방도로나 비가 오면 잠기는 하상도로를 통해서라도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법 접도 의무 예외로 보아서 허가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너무 자주 침수가 되거나 안전에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물에 조금 잠기는 정도는 다른 통로가 없다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건축물의 진입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황 도로에 접도하였는데 그 현황 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제처 및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제한은 엄격하게 판단하여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모든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을 통해서 건축법 지정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지정도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없으면 허가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그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판단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국토부는 이런 경우에 대한 업무 지침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현황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했다면 분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했다면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정의를 해서 그래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도 좀 만들어서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취지, 그러니까 접도 의무가 미달된 건축허가를 불허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황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이지만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에 있으므로 그 접도 의무에 미달된 건축허가는 불허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종류, 규모, 시설물의 종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등의 이유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명확한 것이라면 굳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황도로 소유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공도임이 명백하고 공도로 지정하지 못한 원인이 관계법령의 미비 또는 관계법령과는 상충 등에 있는데 왜 국가는 모든 책임을 지금 허가 신청하는 개인에게 그 진입로를 공도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때는 건축법도로 지정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줬는 것이 명확하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사도로 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분양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국토부가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선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의무를 허가권자가 실수로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건축에서 분명히 그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자체장이 실수로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지자체는 주민을 위해서 누락된 공도 지정을 위한 행정지도 또는 보상을 해서,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신청자,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야 이건 건축법 도로 지정이 지금 빠졌으니 지금이라도 하자라고 행정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서,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을 하고, 또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을 하고 주민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공도 개설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 건축법 지정 도로가 없이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번 건축허가에서도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 없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지자체가 만들어야 할 기반시설인 공공시설을 지금 허가를 신청하는 주민에게 떠밀고 있고 국토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2차선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그 도로로부터 조금 현황도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현황도로는 국공유지이었기 때문에 분쟁이 안 생겼습니다만 이게 사유지였다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그 사유지 현황도로를 통해서 오랫동안 또 수십 채의 건축허가가 났던 길입니다. 근데 그 길과 도시계획 예정도로 사이에가 합해지지 못하고 대지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현황도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컨설팅 감사에서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이므로 그 소유자의 사용선택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서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이용해온 것을 감안하여 건축법 44조 1항 단서 1호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제 방안을 찾거나, 건축법 44조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가 인정합니까? 허가권자의 지자체장입니다. 또는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실상 도로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건축조례에 근거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건축법 45조 2호 보겠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조례로 정해진 것이죠. 이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건축법 4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지자체 조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99년 조례도로가 건축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어떤 광역도시의 건축조례는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조례도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는 조례도로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안도로 종류를 국공유지로만 제한하고 있고 건축허가청인 광역시의 구청에서는 이런 잘못된 조례 개정을 상급기관인 광역시에 건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서 결국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국민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광역시 건축조례 보겠습니다. 36조 도로의 지정, 건축법 조례도로를 말하죠. 도로의 지정. 건축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현황 도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현황 도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는 나머지 현황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유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해 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 복개된 하천 및 국어부지. 이건 뭐 99%가 국가 거죠. 복개된 하천 및 국어부지. 2. 공원 안의 도로. 공원도로는 이거 다 국공유지죠. 다음에 3. 제방도로. 제방도 마찬가지야. 하천 제방도로는 대부분 국공유지죠. 다음에 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된 사유지만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너무 좁게 조례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1970년 새마을 사업 때 주민들한테 내놓았거나, 그러니까 포기 또는 제한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주민 자조사업, 마을 수건사업, 뭐 수해 때 뭐 이렇게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만든 이런 도로들은 사실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안 됐어도 지금이라도 조례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 또는 제한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전수조사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도로에 대해서는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9장에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